일어나라. 343번을 볼 건데 원 그리고 접선. 자, P 그리고 접점을 각각 X와 Y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선화가 그어졌죠? A, B하고 보고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4. 이때 AB의 길이가 무엇이냐? 근데 AB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자,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당연히 2예요.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점을 C라고 했는데 AC의 길이가 2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PY의 길이는 PX의 길이와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 1이고 그러면 BC의 길이도 1이 되겠죠. AB의 길이는 1 플러스 2, 3이 되겠죠. 그렇게 안 어려워요. 지가 어려워봤자 346번처럼 뭐 선 몇 개 더 그었을 뿐인데. 자, 346번은 원이 있고 A, B가 있네요. B, A, P. 그리고 여기에 C, D 하나를 더 그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D, 요 점이 E라고 그어놓고 여기에 한 번 더 그었어요. 여기가 H, 여기가 F, G, C가 되죠. PC가 10, PD가 15, 그리고 CD가 7입니다. 이때 CHG의 둘레 길이, CHG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이제 하나씩 쫓아가 볼게요. 하나씩 쫓아가 보면 요 길이를 X라고 보고 요 길이를 Y라고 봤을 때 10 플러스 X와 15 플러스 Y는 같아야 됩니다. 둘 다 공통 접선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길이 미안해. 여기죠. 이쪽이 X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요 상태에서 요 C2의 길이도 X일 것이다.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만 먼저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요 길이 Y일 것이다. X 플러스 Y는 7이다. 얘는 X 마이너스 Y가 5다. 연립방정식으로 이 X는 12니까 X는 6이 되죠. Y는 1입니다. 그러니까 6, 1이 됩니다. 여기 1이 되고요. 그럼 이제 요 길이가 6이 된 거죠. 여기 1, 6. 이때 요 둘레의 길이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딴 거 신경 쓰지 마. 요 두 접선이야. 요 둘레의 길이는 요 두 접선의 길이의 합과 같으니 12가 둘레의 길이가 된다. 아시겠죠? 계속 접선 길이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 자, 반원에서의 접선 그리고 뭐 삼각이 내접원, 직각삼각형 뭐 쭉쭉 나올 텐데 이번엔 반원에서의 접선부터 처리를 해보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349번 볼게요. 349번 보시면 반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C, B, O, A, B고 A, O가 4, 여기가 11.
당연히 AD와 BC는 지금 그림에서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AB와 DC는 마땅히 직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점을 지금 문제에서 정의를 안 했는데 요 점을 ABCD E라고 했다면 말이죠. BC의 길이와 EC의 길이는 같아야 하고 AD의 길이와 ED의 길이도 같아야 돼요. 즉 우리는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AB 플러스 BC 플러스 CD 플러스 AD를 해야 됩니다. 그쵸? AD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BC와 EC의 길이가 같고 AD와 ED의 길이가 같다는 건 BC 플러스 AD의 길이는 EC 플러스 ED의 길이 즉 CD의 길이와 동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8일 거고 BC의 길이는 몰라. AD의 길이도 몰라. 하지만 CD의 길이가 10일이고 너희 둘의 합이 10일이어야 하니까 22 플러스 8 30cm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길이는 구할 수 없어요. 애시당초. 원래 못 구하는 길이입니다. 저 길이는. 자, 그러면 352번. 역시 반원이 그려져 있고 접선 그리고 이렇게 접선이 그려져 있네요. C, B 원의 중심은 O, A, D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DOC의 넓이를 구하라. 요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리니까 수직일 거예요. 그렇죠? 수직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여기 3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8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밑변은 나온 거야. 밑변 나왔습니다. 자, 1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거, 즉 이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 저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자,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이 없고요. 어차피 그거와 평행하게 여기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자, 뭐가 돼요? 여기가 3이니까 이쪽이 5가 되고 얘는 11이니까 피타고라스 요 길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25는 96이죠. 그쵸? 이게 뭐야? DH의 제곱이다. 그쵸? DH의 제곱이다. 그러면 3, 9, 9, 6, 4, 16 곱하기 6이니까 16 곱하기 6이니까 DH는 4루트 6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DH가 4루트 6이야. DH의 길이와 AB의 길이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평행으로 올렸으니까. 그러면 반지름 R은 2루트 6이 되죠. 얘가 2루트 6이니까 높이도 2루트 6이다. 해서 2루트 6을 곱하면 11루트 6이 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더워? 간신히.
등장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지 쉬워요. 그래야지 편하게 가고. 해법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습니다. 계속 몇 개의 이론만 추가되는 것뿐이에요. 지금 딱 추가된 건 그냥 접선. 아까 치면은 뭐 현의 길이가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를 갖다 추가했었고, 여기서 이제 접선 길이를 갖다 추가했었고, 모든 문제 해법은 죄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에 있다. 그러니까 이론을 배웠는데 왜 못 푸냐? 항상 제가 그 얘기합니다. 낮춰서 보시라고요. 항상 낮춰서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자, 삼각형의 내접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내접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기억해줘야 될 건 내접원과 그 삼각형의 넓이와의 관계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이때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죠. 그것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거를 이용하겠죠. 역시 아랫단계 이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겠죠. 357번 문제를 보시면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는데 자, 삼각형 B, A, C 있고 접점 D, E 그리고 F 있습니다. 자, AD, BE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AD 플러스 BE 플러스 CF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은 3이라고 했고 그리고 넓이가 48이라고 했습니다. 뭘 끌고 와야 된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경고했죠. 이렇게 2학년 단위 내접원의 반지름과 넓이와의 관계 뭐죠? 이거를 알아야 되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다. 했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AD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같고 BD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같고 EC의 길이와 CF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표현을 다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AD 플러스 BE 플러스 CF로 봐도 무관하다. 그러면 약분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16이 AD 플러스 BE 플러스 CF라고 보면 된다. 절대로 개별 길이를 알아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별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는 초등 때까지가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개별값을 구해야지 완벽하게 가려고 하시는데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차라리 개별값을 구해서 일일이 넣고 계산하는 것이 그냥 계산 길이만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 남들보다 조금 시간이 더 투자돼서 답을 맞추는 거야. 근데 아예 못 구하는 형태라고요. 얘네들. 근데 답이 없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못 푸는 일이 벌어진다. 자, 이번엔 A5의 뭐 생각해 역시 제가 내접원인데 내접원 문제가 나오는 뭐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넓이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넓이 그대로 갖고 가자. 풀이 방식은 두 개입니다. 자, 지금 360번에 원이 있고 직각으로 내리고 그리고 요렇게 접점인데 여기가 이렇게 종이가 있었는데 이 종이가 이제 접은 거래요. 이쪽에서 이렇게 접었다. 원래는 8, 17의 놈이었다. 자, 원오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냐? 물론 그러면 네가 너였구나.
뜨거운 기운이 훌훌 나오고. 자, A, B, C, D, A, B, C, D, 여기가 H, 여기가 G, 여기가 I, 여기가 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저 문제를 볼 때, 자, 얘가 요로 갔거든요. 그렇죠? 17이 접힌 거니까 여기가 17이고요. 여기는 8이고요. 그렇죠? 그대로 8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17의 제곱 289 마이너스 64 225니까 15겠네요. 자, 여기선 풀이 방식이 둘로 갈려요. 하나는 앞서 한 공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얘 넓이라는 건 밑변 15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 15 플러스 8은 23이고 23 플러스 17이니까 40 요거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이니까 이제 r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요. 잠시만. 40 둘레 길이 40 맞나? 15 17 15 17 8 다 더하면 맞지? 23 17 15 4 5 20 4 5 20 4 1은 4 60 15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3 2분의 3인데 반지름 길이가 잠시만요. 응?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놈은? 15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을 맞고요. 4, 20, 4, 1, 4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40 맞습니다. 그럼 2분의 3이 맞는데 잠시만요. 2분의 3이 세죠. 근데 얘가 5번이래 3이래. 40 곱하기 2분의 1이 20인데 왜 2분의 3 곱해요? 응? 40 3 아니에요? 아이씨 그렇지 3이지. 그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약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사실상 좀 더 쉬운 거는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 90도일 거거든요. 여기 r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15 마이너스 r이거든. 여기는 8 마이너스 r이거든. 그럼 여기가 8 마이너스 r이고 여기가 15 마이너스 r이라 두 개를 더하면 23 마이너스 2r인데 그게 17이더라. 됐어요? 그럼 이 r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r은 3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굳이 공식으로 안 하시고 돌리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사실은 직각삼각형일 때는. 아이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다시 한번 짚고 가죠.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A, B, C, D, P, Q, R, S라고 볼 때 그리고 A, Q를 X, A 그럼 여기도 A, 여기 B면 여기도 B, 여기 C면 여기도 C, 여기 D면 여기도 D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다.
즉 원이 사각형에 내접했을 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합의 길이는 반드시 같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365번 등변사다리꼴 안에 원이 내접해 있어요. 등변사다리꼴 안에 원이 내접해 있어요. 자, A, B, C, D고요. 이때 위가 10, 아래가 16입니다.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등변사다리꼴이니까 A, B와 C, D의 길이는 동일할 텐데 AD 플러스 BC의 길이가 26이니까 13이다 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냅둔 다음에 A에서 수직으로 D에서 수직으로 내리그으면 당연히 여기는 10이고 AB 여기를 D, E, F라고 했을 때 A, B, E와 D, C, F는 서로 합동이거든요. 빗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고 등변사다리꼴 얘들아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예요? 이름은 등변사다리꼴인데 정의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이름만 등변이야. 정의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X선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이니까 3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13의 제곱이니까 169에서 9 빼면 160이 되죠. 4루트 10이 높이가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10일 것이다 라고 봐야죠. (366번은) 모양이 A, B, C, D 여기가 10, 여기가 7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9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요 길이를 A라고 보고 요 길이를 B라고 보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 봐요. 자, 먼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가 17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놈 좀 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될 놈은 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는 거야. 그치? 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야 된다.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그어보면 여기에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삼각형 A, O, D 플러스 삼각형 A, O, B 플러스 삼각형 B, O, C 플러스 삼각형 C, O, D의 넓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돼? A, O, D의 넓이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반지름 플러스 A, O, 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반지름 플러스 B, O, 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반지름 마지막 C, O, 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자,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7인데 A 플러스 B는 이미 17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쵸? 이미 17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저는 17이니까 넓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17, 17이니까 곱하기 34. 저놈 넓이 뭐야? 17R이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니? 됐어요. 그쵸?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17R인데 문제에서 R이 4라고 줬네. 7, 4, 28. 68이 사각형의 넓이. 그럼 68 마이너스 R제곱 파이 16 파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 모르는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물어본다면 항상 쪼개버리세요. 아시겠죠? 쪼개 가셔야 됩니다. 안전도전하기 이거 안전도전하기 아니 어디냐? 그 다음에 69페이지. 오늘 외접한 사각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론 변화는 없을 거다. 369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엔 원이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근 두 놈에 이런 식으로 C, B, A, D 8, 12 ABCD의 둘레 길이를 구해보자. 사실 이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 요 369번 문제나 유형 17번 문제는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동일한. 자, 이 놈의 둘레 길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확실한 거. 이 원의 반지름이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 그쵸? 그럼 여기는 8. 그럼 여기 8. 여기 4. 얘를 모르네. 그쵸? 저놈 하나 모르는. 자, 저놈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이렇게 구해요. x다, x다 구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은 동일하다는 걸 가지고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 플러스 4 플러스 x는 16 플러스 x고 8 플러스 8 플러스 x니까 또 16 플러스 x예요. 그러니까 x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는. 그럼 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잘라라. 또 직각삼각형 만들어라.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x 플러스 8이고 밑변은 자 8에서 x 뺀 거죠. 그러니까 8 마이너스 x고 높이는 8입니다.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6 x 플러스 64는 얘 x제곱 마이너스 16 x 플러스 64 플러스 64가 되죠. x제곱 64 64 지우고 16x 넘기면 32x가 64니까 x는 2가 될 겁니다. 그럼 둘레 길이 2니까요. 아까 처음에 두 변의 길이 합은 무조건 16 플러스 x라 그랬으니까 18, 이쪽도 18 해서 18 플러스 18, 36cm가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요 정하는 거 그대로 끌고 온 게 유형 17번 문제. 그림만 조금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푸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37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직각삼각형의 원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D, C, B,
A 여기 15 높이 12 여기는 6 여기 I G H입니다. DI의 길이를 구하라. DI의 길이를 구하라. 잘 보세요. 알고 있는 것부터 보세요. 여기 6이야. 그럼 여기 9겠지. 그럼 여기 9야. 그쵸? 여기 12라고 했어요. 문제 얘를 모른다는 거야. 얘를 모르니까 얘까지 몰라. 그치? 그럼 얘를 x로 정하면 여기 x 되고 얘가 9였는데 거기서 x 뺐으니까 9-x가 여기가 돼. 뭐가 달라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문제야. 정한 것만 위치만 달랐지 정확히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x 플러스 9의 제곱은 144 플러스 9-x의 제곱일 것이다 라고 보셔야죠. 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1은 144 플러스 81 18x 플러스 x제곱 지우고 81 지우고 18x 넘어가면 36x가 144 x는 4가 되죠. 뭘 구하라는 문제였니? DI의 길이지? 얘가 4 9 플러스 4니까 13이 길이다. 똑같아요.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푸는 방식이 똑같다고. 이거 절대 유형한테 속지 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서가 있고 유형서가 있는데 유형서를 학습을 많이 하죠. 여러분 흔히 많이 푸시는 게 센, RPM 모든 문제들이 기출 문제서들은 다 유형서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유형을 유형별로 세분화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유형인지를 찾는 습관이 들어요. 문제 보고 얘가 무슨 유형이었지? 내가 이 유형 풀었나?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예나 그렇지 저기 서점 가면 자히스토리라고 막 수능 대비용 자히스토리 두께가 엄청나잖아. 사실 그게 두께가 엄청난데 한 절반 가까이 답지긴 하거든. 근데 그놈도 수능에 나온 기출 유형들을 다 분리해놨어. 그거 공부하라 했더니 진짜 유형별로 안 돼 절대. 매년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나면 막 그런 거 발표하잖아. EBS 적용률 몇 프로 막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생각해. 아 EBS 교재만 열심히 풀면 수능을 잘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걔네가 얘기하는 거 쭉 보다 보면 끼워 맞춘 거야. 여기서 요거 사실 쓰이는 이론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출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유형